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느냐? 우리가 양도를 했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총 6가지 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요건이 신설됐죠. 이 거주요건 충족 안 해도 비과세 해줄게 라는 내용이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두 채 있었을 때 이게 일시적 2주택 그 기간은 지났어요. 그러면 한 채 팔게 되면은 주택 그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럼 중과가 적용되는데, 그때 하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가 적용됩니다. 근데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한 거를 팔았을 때는 너 중과 대상 주택세에 포함되지만 너 예외로 중과 안 할게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추가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2%에서 10%까지 적용되는 혜택이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이건 뭐냐면 보통 보유기간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장기 보유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50%,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게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나중에 팔았을 때 100%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내도 돼. 단지 농어촌 특별세만 20% 내. 이 6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6가지 요건이 다 틀려요. 면적 요건, 가액 요건, 보유 기간 요건이 다 틀립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혜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면적 요건하고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 요건은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하는 거고, 가액 요건은 기준시가를 갖고 판정을 하는데, 이 기준시가가 언제 기준시가냐?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그리고 수도권 밖은 6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이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혜택을 적용할 때 면적 요건, 가액 요건은 전체 면적, 전체 가액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가구별 면적과 가구별 가구를 갖고 판정을 한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는 면적 요건도 없고 가액 요건도 없습니다. 제일 심플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얘는 가액 기준만 있어요. 면적 요건 없습니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가액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인 특례 적용과 양도세 100% 감면은 얘는 원래 가액 요건이 없었습니다. 면적 요건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서울의 소형 아파트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지만 뭐 10억, 20억 가는 것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가면은 양도세 100%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70%를 적용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정부의 그 정책 세제 혜택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그 반영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얘는 이제 가액 요건을 신설하게 됐는데, 이 신설했었을 때 가액 요건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것도 가액 요건을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입니다. 양도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이죠. 비과세.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비과세 얼마까지 되죠? 무조건 다 세금을 안 매기는 건 아니죠. 얼마죠? 9억까지.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 여기서 1세대의 의미는 뭐죠? 1세대의 의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위,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겠죠? 아래, 직계 비속이겠죠? 옆, 그게 동일 생계를 같이 하면은 1세대를 봅니다. 그럼 내가 만약 내가
누님하고 매형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 같은 아파트에서. 근데 매형 명의로 주택이 한 채 있고 내가 주택이 있다. 내가 주택을 팔았어요.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나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옆 걸리네. 나를 기준으로 옆 걸리네요. 옆까지만 돼요. 옆까지만. 그 배우자까지는 안 됩니다. 만약 제 누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입니다. 매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형은 아까 바운더리에 안 들어갔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아래는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옆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됐죠? 1주택, 건축물 대장 등의 공구상 용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세는 항상 실질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이다.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2년 보유 중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됐죠. 그러면 일단은 거주 요건 뺀다 하고 보유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죠? 2년 보유를 어떻게 계산했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파는 날까지 그 기간 안에 2년 보유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법의 개정 내용이 이번에 있었죠. 내가 ABC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 팔아요. 그러면 3주택 상태에서 파는 거죠. 세금 냈습니다. B주택 세금 냈어요. 그러면 C주택 하나만 남죠. 이때 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세대 요건 충족했고 1주택 충족했습니다. 2년 보유를 해야 되죠. 어떻게 했다 그동안? 여기부터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요 기간이 2년만 넘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양도분부터. A주택 세금 냈습니다. B주택 냈어요. C주택에 2년 보유 기간을 기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C주택 한 채 남은 이때부터 2년을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언제부터냐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에다가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현재 어떻게 되느냐? 이 조정대상 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하고 세종시는 전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13곳, 그 다음에 부산은 3곳이 적용되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언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냐면 작년 12월 31일자예요. 1일자. 그러면 나는 그 전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죠? 그걸 팔려고 해요. 나는 팔 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묶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유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지금 현재 팔 때 당시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풀렸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판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요 한 채를 갖고 2년 있다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거주 요건이 신설됐어요. 근데 나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거주할 저기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비과세를 못 받으면 세금이 엄청 많을 것 같다. 그럴 때 쓰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면적 요건하고 가액 요건이 없어요. 제일 심플합니다. 면적 요건, 가액 요건 없어요. 그리고 임대 기간도 장기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단기로 하든지 장기로 하든지 상관없다. 그럼 단기로 했을 때는 4년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장기로 했을 때는 8년 이상만 충족하면 돼요. 대신에 증액 제한 요건만 잘 준수를 해라. 그리고 이게 국세의 일종이죠. 양도세는 국세죠. 그러니까 어디 등록해야 되죠? 지자체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하고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너 거주 안 해도 나중에 비과세 해줄게.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만 사용하시면은 굳이 나는 다른 혜택 다 필요 없고 나 거주 요건 배제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장기로 할 이유가 없죠. 4년으로 해서 단기로 가지고 있다가 그 한 채 나중에 팔면은 거주 요건 충족 안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으니까 이것도 잘만 쓰면은 굉장히 유용한 혜택이죠. 조문에 보시면은 다른 요건 없어요. 면적이나 뭐 가액 기준에 대한 언급 없고 단지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리고 5% 증액만 준수를 해라. 가장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혜택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혜택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시적 2주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비과세라는 거는 아까 9억까지 세금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이 한 채여야 되죠. 원칙적으로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특례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뭐죠? 남자 한 채 가지고 있고 여자 한 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양도 당시 두 채잖아요. 세대로 판정을 하니까.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몇 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죠? 5년.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실무상 많은 게 두 번째,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합니다. 부모님 한 채 갖고 있고 나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합가한 다음에 팔려고 합니다.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팔면은 해주죠? 요건 10년이죠. 왜? 부모님 모시는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은 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새로 한 채를 삽니다. 사고 나서 몇 년 내 팔면요? 몇 년 내? 3년 내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요건이 있죠. 어떻게 되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실무에서 이거 놓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텀이 1년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투기 목적으로 안 보겠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1년 텀을 주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팔 때 당시에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됐죠? 근데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 중복 보유 기간 3년이라 했죠? 그거를 좀 단축시켜 놨습니다. 어떤 거에 한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에서는 3년 안 돼. 너 2년으로 줄이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사는 거예요.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고 새로 살려고 하는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종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신규 주택이 저쪽 천안에 있어요. 비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몇 년? 3년. 거꾸로 종전주택이 천안에 있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서울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3년. 양쪽 다 걸려야 양쪽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야 3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근데 놓쳤어. 3년을 놓쳤습니다. 3년을 놓쳤으면 먼저 파는 거는 어떻게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근데 그 세금이 엄청 많아요. 내기가 너무 아까워요. 한 20년 가지고 있었는 건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팔려고 했는데 그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그 3년 기간을 놓쳤습니다.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팔면은 양도세가 그 중과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몇 억이 나와요. 그럼 방법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죠. 즉 내가 팔려고 하는 거 말고 가지고 있는 거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판정할 때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은 거의 95%가 거의 대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주택에 대한 혜택이에요.
유일하게 얘는 그 주택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 주택 말고 너 가지고 있는 남은 한 채, 그거에 대한 혜택입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그 주택에 대한 요건부터 한번 볼게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왜? 당연히 국세니까. 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그 주택 한 채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얘 없는 걸로 봐서 얘 팔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죠. 큰 혜택이죠. 근데 최근에 세무사님들 중에 이제 요 요건과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게 지금 대부분의 그 종합부동산세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로 해서 8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장기로 해서 8년 이상 또는 장기로 해서 5년 이상 가지고 가야 이 임대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다 많았습니다. 근데 법 조항을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습니다. 5년 이상만 그 임대를 하면은 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교재 한번 이렇게 나중에 시간 낼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B씨는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씨는 없어요. A하고 D주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A주택을 팔고 싶어. 팔고 싶은데 얘 팔면은 이 주택에다가 얘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몇 억이 나와요. 그랬을 때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얘가 거주 요건은 충족을 했어야 돼요.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에 있건 없건 간에 얘는 무조건 거주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요건 그거랑은 의미가 틀린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인한 명칭이 그거거든요.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건 없건 간에 얘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등록을 해서 얘 비과세 받았어요. 됐죠? 나 살 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샀습니다. 하고 얘 2년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또 팔아야 돼. 그럼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또 되네? 비과세 또 받았어요. 또 샀습니다.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보니까 이거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상하네 해가지고 이번에 바꿔놨습니다. 야,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딱 한 번, 평생 한 번만 해줄게. 그래서 요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얘 받았으면은 그 위에 설령 그 주택을 사가지고 거주했다 할지라도 얘는 이제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혜택을 더 이상 안 주겠다라는 게 그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자하고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한번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한 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B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파는 거. 그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죠. 또 굳이 따진다고 하면 B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면은 임대주택으로 인한 A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요건이 있죠. A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받아야 됩니까? 임대주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든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 어차피 비과세는 다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적용하는 게 나을까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아서 비과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는 게 낫습니다. 왜? 첫 번째, 만약 A주택이 거주를 안 했다. 그럼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죠. 맞죠?
일단 그 문제하고 두 번째, 그럼 A에 대해서 만약 임대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았어요. A 받았습니다. 나중에 B를 을미임대 기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년까지 갔어. 가가지고 B를 이제 판다라고 했었을 때 그 B에 대한 B도 이제 나중에는 한 채잖아요. B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8년까지 갔으면 팔 때 당시 한 채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때 B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A의 양도 1 이후의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A주택을 샀고 5년 전에 B주택을 샀다고 합시다. 그럼 일시적 2주택 안 되죠 지금? 그러면 A주택을 팔고 싶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B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A주택 양도일 이전에만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A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그럼 A주택에서 비과세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B주택 8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주택을 팔아. 얘도 팔 때 당시 한 채잖아요. 네. 그럼 얘도 비과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받는데 B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5년 전에 취득한 그때부터 그 해줄 건가? 그러니까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A주택을 판 이후의 양도 차익분만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취득했을 때부터 A주택 팔기까지의 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령 1세대 2주택이나 그 중복으로 적용될 때는 당연히 1세대 2주택을 적용받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죠? 이번에는 세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기존부터 갖고 있었어요. 얘도 기존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10년 전에 샀고 5년 전에 샀고 1년 전에 샀어. C주택을. 근데 지금 A주택을 B주택을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 B주택. 그럼 비과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주택은 10년 전에 샀고 B주택은 5년 전에 샀고 얘는 1년 전에 샀어. 3주택입니다. B주택을 팔려고 해. 비과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얘를 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 B하고 신규 C주택 사이에는 뭐가 형성이 되죠? 일시적 2주택.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플러스 임대주택으로는 거주주택이 짬뽕 됐네. 그럴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어찌됐든 등록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팔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B주택이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는 얼마까지 비과세죠? 9억까지. 근데 얘가 만약 12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반 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비과세는 되긴 되는데 9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는 3주택으로 봐가지고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비과세도 되는데 초과된다고 해서 무슨 중과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세대 3주택 중과세 그 배제 요건에 열거가 쭉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케이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과세는 되지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고 세율도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